근데 이제 대법관 토머스 모어하고 존 피셔 주교는 가톨릭 신앙을 부인하기를 거부해가지고 차명을 받아서 런던 교회에 목이 걸린다. 어, 그리고 영국에는 1200개에 달하는 수도원이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재산을 몰수하면 왕하고 정상인은 막대한 부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대리 감독에 임명된 토머스 크롬웰 이 사람이 그 수도권의 비행에 관한 조사를 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수도원과 모든 종교 건물을 파괴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리고 이제 법률이 수도세한테 자발적인 권리 포기를 유발시켰다. 그래서 문서의 조인이 끝나니까 왕은 수도원의 소유자가 됐다. 동산을 매각하고 토지를 새로운 영주한테 임대하거나 공유했다. 그 왜 그러냐? 새로운 국교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교라는 건 뭐예요? 왕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도원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영주들한테 주니까 그 영주들은 그 새로운 국교를 반대를 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이 땅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수도원 재산의 청산 작업이 완료됐다. 왕이 부자가 됐고, 그다음에 왕으로부터 땅을 받은 사람, 헐값으로 산 사람은 부자가 됐다. 이러한 조치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후에 국유재산 매각대와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 취득자는 공범이 되었고 전 소유자가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에 새로운 종교제도에 대해서 부유하고 유력한 계급의 지지를 확보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수도원을 없애버리고 그 땅을 받은 거에 대한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이 다시 돌아오면 자기네들 이 땅을 뺏게 되니까 새로운 종교제도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헨리 8세가 일반 국민이 수도사랑 종교재판을 적대시했으나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에는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고 영국의 가톨릭 교회를 원했다. 그러니까 신교를 원한 게 아니라 본인이 수장인데 또 가톨릭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래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을 처치하고 가톨릭 수도원이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프로테스탄트를 또 처단했다. 그래서 최초 영업한 성서의 인쇄자 윌리엄 틴드를 분살했다. 그리고 성찬을 부인한 도당들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성찬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신교죠, 신교. 그리고 이제 헨리가 국교의 신조를 정하기 위해서 가톨릭적인 내용으로 된 6조로 된 법령을 상원에서 가결했다. 성찬의 시인, 정절, 성직자의 독신생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가톨릭적인 내용인 거죠. 앤 분리는 공주 엘리자베스를 낳고 아들은 유산됐다. 그래서 머리가 잘린다. 헨리 8세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가차없는. 그리고 크랜머 이 사람은 앤의 나쁜 얘기를 이유로 그 앤과의 결혼이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엘리자베스도 그 캐서린의 딸 메리처럼 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인 시모 여기 이제 헨리 8세의 다른 부인인데 왕자를 낳았다. 왕자가 누구냐? 후일에 에드워드 6세가 될 왕자를 낳았다.
자, 아라곤의 캐서린의 딸 메리는 가톨릭이었어요. 그리고 제인 시모어의 소생인 에드워드 6세하고 앤 불린의 딸 엘리자베스는 프로테스탄트로 메리에 같이 대항을 했다. 근데 이제 전국적인 이제 분위기는 어땠냐면 대부분의 영국인들이 그들한테 친숙한 종래의 중요한 의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로마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타협안은 받아들일 자세였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항상 습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오던 걸 해야 돼. 그래서 가톨릭적이었기 때문에 가톨릭의 의식 같은 것은 존중을 하면서도 신교에서는 가톨릭의 의식을 버리라고 하죠. 그 의식을 존중하면서도 로마 교회의 속박에서는 벗어나길 원하는 게 대부분의 영국인들의 바램이었다.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성당은 파괴됐다. 이게 왜요? 에드워드 6세가 프로테스탄트적이었다고 했죠. 의식이 폐기되고 성찬, 성수, 성금요일의 예배가 없어졌다. 코널 지방에서는 영어 기도서를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요. 왜?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종래의 그 라틴어가 낫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폭동은 종교 운동이라기보다는 농민 운동이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중세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실업자 문제가 생겼다. 16세기 초기에 영주가 이제 무장 부대를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술도 자본도 없이 수천 명의 군인들이 가두에 범람하게 된다. 그 흑사병 시대에는 대영주들이 밀 농사를 그만두고 일손이 덜 드는 양치기를 시작한다. 흑사병 때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 임금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향사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공유 목초지와 황무지의 일부를 자기 소유로 구획하려고 했다. 이때 울타리를 짓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울타리라는 게 없었는데 자기 땅을 표시하는 울타리를 이때부터 만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공유지도 막 그 안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자기 땅이 아닌 걸 자기로 일단 울타리에 쳐갖고 자기 걸 만드는 거죠. 그 추미론에서는 훼손된 농지에 복구하고 농주의 경작을 명령했다. 그래서 양치기만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인당 2,000두 이상의 양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런데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자와 하인의 명의로 배정해서 제한을 회피했고 농지를 복구하는 대신 겉보기 농사만 지었다. 요새랑 똑같죠. 감시원은 대개 치안판사였고 그 사람들 역시 지주였기 때문에 이것을 눈 감아주게 된다. 자,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어리니까 제인 시모어의 동생 서머싯 공 에드워드 시모어가 섭정을 한다. 이 사람이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불만을 샀어요. 지주와 상인들의 불만을 샀고 워릭백작이 이끄는 지주 귀족이 그의 목을 잘랐다. 그리고 이제 워릭 백작이 섭정 추미론의 의장이 된다. 서머싯 공보다 더 가혹하게 가톨릭을 박해야 한다. 근데 이제 에드워드 6세가 또 아프게 돼요. 병상에 눕게 되고 죽음에 가까워졌는데 워릭 백작은 이제 스페인인이고 가톨릭 신자인 메리가 왕위를 계승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헨리 7세의 증손녀 제인 그레이를 후보자로 내세우고 자기 아들과 결혼하도록 일을 꾸민다. 제인 그레이가 이제 워릭하고 같이 런던에 입성을 해가지고
여왕으로 선포되는데 메리가 이제 대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나타나서 여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워릭은 이제 처형이 되는 거죠. 이 메리 튜더죠. 왜냐면 헨리가 헨리 튜더이기 때문에 튜더 가문. 스페인 카를로스 1세의 아들 펠리페와 결혼하고 영국은 가톨릭으로 복귀한다. 메리 튜더는 가톨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를 또 박해했다. 그래서 유혈의 메리라는 별명이 생겼다. 그래서 1555년 1월 20일에 2단 단속령이 부활하고 이틀 후에 사문회가 심의를 개시해서 2월 3일에 최초로 대처 성직자가 이제 스미스필드에서 화양된다. 대처 성직자는 처를 거느리고 있는 성직자. 가톨릭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300명의 신교도 순교자가 불더미에서 죽는다. 그래서 유혈의 메리라는 별명. 그리고 또 이제 펠리페는 결혼할 때 영국을 프랑스와의 전쟁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전쟁을 해가지고 영국의 거점인 칼레를 잃었다. 칼레가 영국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프랑스 대륙에 있던 그 영토였는데 도시 하나죠. 그걸 잃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강했는데 극소수의 친위대만 가지고 있었다. 여기 어느 정도였냐면은 런던의 일부 민병만 가지고도 격파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군대는 없었고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 권력이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연간 예산이 50만 파운드 미만으로 검소한 생활을 했었다. 그리고 위험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타입이었다. 그래서 영국의 번영기를 이끄는 거죠. 그 하원은 여왕의 결혼을 압박했다. 왜냐면 이제 자손이 생겨야 이게 이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왕위가 누구한테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하려면 여왕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죠. 아들을. 근데 여왕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조부가 누구예요? 헨리 7세처럼 가문보다 학식을 위주로 새로운 사람, 요먼이나 상인의 자제들 중에서 고문관을 등용했다. 그래서 주무장관 윌리엄 세실하고 국무장관 윌리엄 경, 이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정치를 했다는 거죠. 1555년에 의회가 또 영국에서의 교황의 권력을 폐지하는 최고권 율령을 가결한다. 왜요? 메리 투더 때 또 가톨릭으로 복귀를 했었으니까 이게 또 다시 프로테스탄트적으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 모든 교구에 영어 기도서와 영어 예배를 의무화하는 종교 통일령을 가결했다. 그래서 교황 비오 5세는 영을 파문했다. 1570년 이후에 영국에서는 가톨릭 성직자하고 일반 신자가 이단자가 아니고 대역죄로 처형된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반역하는 일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왕의 추비로는 147명의 성직자, 47명의 지방 귀족, 그리고 남자, 여자 사형장으로 보냈다.